TV조선 건강 다큐 손범수와 함께 100세 더하기 오늘도 특별한 숫자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택한 숫자는 30입니다. 우리나라 중년 여성 30%는 복부 비만 상태라고 하죠. 복부 비만은 신체 활동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중년 여성의 절반 가까이는 신체 활동이 적고 매일 평균 7시간 이상을 앉아서 지낸다고 합니다. 허리 둘레가 증가할수록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지고 특히 복부 비만은 고혈압, 당뇨의 주요 위험 인자라고 하는데요. 중년 이후 여성의 복부 비만율이 더 높아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심각한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복부 비만으로부터 탈출할 방법을 함께 찾아봅니다. TV조선 건강 다큐 손범수와 함께 100세 더하기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도 함께할 반가운 얼굴이죠. 추혁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스터 추혁진입니다. 2025년도 100세 더하기와 함께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길 추혁진이가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올해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드릴 두 분의 전문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혁진 씨, 예. 2025년이 밝았습니다. 올해 갖고 있는 계획, 포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날렵한 턱선이 나오게끔 좀 다이어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날렵해요? 그래도 화면은 조금 이렇게 그렇게 다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실제로 보면 막 찔릴 것 같은데. 한번 노력해보고 더 노력. 네. 그 얘기하니까 참 저도 이 방송할 때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왜죠? 예, 요 숨겨놓은 요 뱃살이 볼록 나올까봐 이게 참 숙제인데 어떨 때 괜찮았다가 조금 더 많이 먹었다 싶으면 또 살짝 이 찌기 쉬운 살이 또 빠지기가 어려워서 선생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이 38.5%에 달하는데요. 10명 중 4명은 비만이란 얘기죠.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한 번 찐 살을 다시 빼는 건 쉽지 않아서 다이어트가 평생의 숙제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먹지 싶을 만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전혀 찌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 차이는 비만을 유발하는 이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 음식을 얼마나 잘 소화시키느냐 하는 이 소화력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이 축적되는 체지방량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화력이요? 소화를 잘 시키는 것과 살이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우리들의 영원한 숙제 비만. 그래서 오늘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속속들이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만나볼 이분께서도 도무지 빠지지 않는 살 때문에 엄청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의 주인공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내 몸이 이렇게 변할 거라고는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헉헉, 숨가쁜 소리가 들리는데요. 큰 결심을 하고 운동에 나섰건만 천근만근 무거운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더위 못하겠다. 쉬어야지. 땀도 나고. 이러면 그만해야겠다. 힘들어. 요즘 살이 너무 쪄서 운동 좀 하려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되네요. 살이 많이 찌셨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살쪄 보이진 않은데요? 그렇지 않죠. 사실 다 안에 있어요. 숨겨놓은 살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보물이라도 감춰놓은 듯 양팔로 배를 감싸고 있는 미경 씨. 이게 사회적인 체면이 있어가지고 꼭 가리고 해야 되는 버릇이 됐네요. 사실 이 안에는 미경 씨의 감추고 싶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요. 옷을 살짝 들어보니 꼭꼭 숨어있던 뱃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른 부위에 비해서 복부에 지방이 많은 복부 비만이 확실하네요. 제가 젊었을 때는 40대였었는데 저 진짜 날씬했었거든요. 50대 넘어서 중년이 되니까 야금야금 계속 늘어난 게 지금 60kg가 넘어요. 힘든 아침 운동까지 마치고 왔으니 이제 오늘의 체중을 확인해 볼 시간. 몸무게 적게 나와야 되는데 걱정이다. 체중계 오늘 널 믿는다. 몇 g이라도 좀 빠져있기를. 자, 떨리는 마음으로 체중계에 올라서 보는데요. 하지만 야속하기만 한 몸무게는 오히려 늘어나 있습니다. 엄마야, 저번 주보다 1kg가 더 늘었네. 어떻게 빠지질 않아? 그렇죠. 믿기 힘들 때는 무조건 다시 한번 올라가 봐야 합니다. 아, 이 다시 올라간다고 숫자가 바뀔런지. 나이가 먹으니까 얼굴이랑 팔다리는 살이 빠지는데 몸통에만 살이 붙는단 말이에요. 앉으면 울룩불룩하게 접히는 게 너무 신경 쓰이고 잘 입던 옷들도 하나도 맞지도 않고 옷을 입어도 메시가 안 나요. 중년을 넘어서며 터무니없이 늘어난 체중과 끝을 모르고 늘어만 가는 뱃살. 요즘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답답하고 몸이 더 둔하게 느껴진다는데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신물이 올라오고 소화가 잘 안 돼요. 화장실을 잘 못 가니까 이게 다 살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급격한 체중 증가와 복부 비만이 걱정이라는 미경 씨.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정확한 검사부터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로 복부 지방의 상태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게 콩팥인데 콩팥하고 간하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약간 지방간이 있네요. 원래 같아야 돼요. 이 지방이 껴서 하얗게 보이는 거거든요, 간이. 지방간은 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으로 발전할 수 있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내장 지방은 당뇨의 리스크로 보거든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살이 쪘다는 게 몸무게만 얘기했거든요. 숨 한번 크게 들이마셔보세요. 근데 요즘엔 몸무게만 얘기 안 하고 허리둘레를 꼭 같이 얘기하거든요. 허리둘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내장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장 지방이 찐 살의 비만이 옛날에 보는 그 몸무게가 찌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내장 지방이거든요. 4cm쯤 되는데요. 검사 결과 체지방률과 복부 지방률, 내장 지방 레벨이 모두 표준 이상으로 높은 비만 상태.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도 높고 당화 혈색소 역시 당뇨병 전 단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를 듣고 나니까 실망감이 더 커졌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데도 안 좋아지기만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사실 더 큰 걱정은 당뇨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점이에요. 아버지도 당뇨가 있으셔서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잘 알고 있어서 저는 당뇨만큼은 피하고 싶거든요. 김미경 씨, 그냥 겉보기에는요, 뭐 평범한 체형처럼 보였거든요. 비만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 참 의외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 이 숨겨졌던 뱃살이 문제였네요. 네, 실제로 여성 비만율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꾸준히 증가하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복부 비만입니다. 남성의 복부 비만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여성의 복부 비만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복부 비만율이 이렇게 증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 여성에게서 복부 비만이 나타나면서 이 체형이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네. 자, 50대를 넘어서면서 이 배에 살이 찌고 상체가 뒤로 기우는 것 보이시나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이 배만 나오게 되는 일명 거미형 체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내장을 잡아주는 복근의 감소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나이를 먹으면서 복근이 줄어들면 내장이 그 아래로 처지게 되고 그 빈자리를 지방이 쌓이게 되면서
내장 지방형 비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내장 지방이 더 잘 쌓이게 되는 뭐 어떤 원인이 있나요? 네, 이 내장 지방이 잘 쌓이는 것은 장 건강과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예. 이 장 건강이 무너지게 되면 먼저 이 식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돼서 과식이나 폭식을 유도하게 되고요. 또 비만한 사람일수록 당분과 지방, 탄수화물을 흡수해서 이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하는 일명 비만 세균이 장내에 많기도 합니다. 장은 인체 가장 큰 면역기관으로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 속에 분포해 있습니다. 따라서 장 건강이 무너지면 원활한 영양 섭취와 유해 물질 배출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요. 비만부터 시작해서 정신건강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 건강이 무너지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소화 요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소화불량도 장 건강 악화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러면 김미경 씨도 결국 소화 능력이 떨어진 것이 문제였군요. 그런데 김미영 씨 본인은 나름대로 체중 감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지 김미영 씨의 일상생활에서 비만을 부르는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요즘 식사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미경 씨. 과연 점심 메뉴는 무엇일까요? 채소 샐러드예요. 살이 많이 찌면서부터는 식사량도 많이 줄이고 탄수화물 음식 가급적 안 먹으려고 하고 샐러드 많이 챙겨 먹는 편이에요. 샐러드? 그렇죠. 다이어트 하면 샐러드가 기본 공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뭘 뿌리시는데요? 드레싱 소스. 저러면 안 되는데. 생채소는 그냥은 못 먹겠더라고요. 드레싱을 뿌려야 그래도 먹을만해서 드레싱을 꼭 쳐서 먹어요. 샐러드 드실 때 드레싱 소스 많이 이제 뿌려서 드시게 되면 이게 굉장히 당 함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이 소스를 많이 뿌려 드시기보다는 조금 소스를 줄이고 생채소 위주로 드시는 것이 조금 나은데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부실한 식사 후 맞이한 오후. 의지와 달리 뭐 먹을 거 없나? 입이 궁금해지는데요. 점심도 못 먹었는데 뭐 먹지? 이거나 먹어야겠다. 출출한 속을 달래줄 간식은 영양떡입니다. 영양떡? 저거 맛있긴 하죠. 근데 저게 당 함량이 참 높을 텐데. 생과일 주스도 한잔 하시고요. 과자나 빵 같은 건 밀가루 음식이라 몸에 안 좋다고도 하고 살도 찌니까 영양 생각해서 이런 떡 종류를 냉장고에 두고 식사 대용으로 꺼내 먹고 있어요. 과일 주스도 비타민C도 챙길 수도 있고 다른 음료수에 비해 건강하잖아요. 자극적인 음식이 아닌 건강식이라고 하는데 떡과 과일 주스, 혈당이나 비만 관리에 괜찮을까요? 네, 갈아서 만든 과일 주스는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급하게 올립니다. 또한 떡은 쌀을 빻아서 만든 단당류 집합체로서 빠른 흡수를 돕죠. 영양가는 높을지 몰라도 그만큼 살을 더 찌울 수 있습니다. 왜 이러지? 간식을 먹고 난 미경 씨. 그런데 속이 좀 불편한 모양인데요. 등도 두드리고 어깨도 쓸어보지만 답답한 속은 가시지 않고 손을 누르며 민간요법까지 동원해보아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방법뿐.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찬장문을 여는데요. 찬장 속에는 각종 소화제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지? 되겠다. 이거라도 먹어야지. 언젠가부터 각종 소화제는 생활 필수품이 된 지 오래. 미경 씨의 소화력은 나날이 떨어져만 갑니다. 사실 약을 먹어도 체하고 소화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늘 더부룩하고 위염장염도 자주 생기고요. 정말 예전의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되찾고 싶어요.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평소에 식사량은 뭐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식사법에 좀 허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돼서 소화제도 자주 드시고요. 선생님, 소화제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먹는 것이 좀 괜찮을까요? 사실 이 소화제를 습관적으로 이제 드시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 소화제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거나 이 소화효소의 분비를 인위적으로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몸이 여기 익숙해지게 되면 이 스스로 소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거를 소화 흡수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화효소입니다. 소화는 소화기관이 위운동, 장운동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소화효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음식물이 1차로 소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입입니다. 입속에 있는 침이 탄수화물을 간단한 당류로 분해하게 되는데요. 이 침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아밀라제라는 효소죠. 2차 소화는 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위에서 위산이 분비되는 것은 아시죠? 네. 이 위산 속에 펩신이라는 효소가 있어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3차 소화가 이루어지는 소장에서는 담즙과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소화 효소들이 총동원되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합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소화 과정에서 모두 소화 효소가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큰 역할을 하는군요. 소화 효소가 그래서 부족해지면 그만큼 소화가 어려워지고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소화불량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화불량은 소화효소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서 주로 탄수화물이 제대로 분해 배출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네. 특히 더 주목할 것은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소화효소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균 15세의 젊은이와 69세 이상의 노인의 타액 속 소화효소의 양을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무려 30배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와. 이렇다 보니 이 나이가 들수록 소화를 시키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나이가 들면 말이죠. 위장 운동도 또 젊었을 때 같지 않잖아요. 위장 운동 능력도 떨어지는데 소화 효소까지 부족하다면 뭐 당연히 더 소화도 안 되고 몸이 매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탄수화물 과잉 섭취까지 하게 되니까 소화효소 부족은 더욱 심화되는 거죠. 예.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다면 대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되고 가스가 생성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나 복합 탄수화물 등은 소화되기가 어렵고요. 가스를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스는 장 운동을 느리게 해서 복통과 구역감을 유발합니다. 또한 이제 변비 증상 또 혹은 노화로 인해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내에 오래 머물게 되면 장내 유해균이 증식하면서 장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과정을 쉬운 말로 이제 장독소라고 부르는데요. 네.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장독소가 일으키는 질병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비만입니다. 이 장독소와 복부 내장 지방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장독소가 이 장에 있는 유익균을 감소시켜서 이 장 환경을 망가뜨리게 되고 이 복강 내에 있는 내장들에 지방이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네. 소화불량을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었네요. 살을 빼려면 소화력을 키우고 장 건강을 되찾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장독소는 이 체내 혈당을 높여서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도 하는데요. 장독소로 인해서 세포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인슐린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고 인슐린 조절 기능이 떨어져서 혈당 조절이 점점 더 어렵게 되고 이것이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때 장독소로 인한 염증의 조절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는 세포의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늙은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빠르게 교체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항염 및 항균 작용으로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염증을 해소하고 백혈구가 병균을 잡아먹는 것을 도와서 병균에 대한 저항성도 강화시킵니다. 네. 그렇다면은 부족한 효소는
우리가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네, 다행히 체내에 부족한 효소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바로 외부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건데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효소 섭취가 소화와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고 장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부족한 효소를 외부 식품으로 보충을 해주면 소화가 잘 돼서 체중 감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 변화를 실제로 경험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장 건강과 다이어트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분이 있다고 하는데 야, 과연 어떤 분일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분인가요? 저기요. 말씀 좀 여쭤볼게요. 혹시 최수정 씨 아니세요? 제가 최수정인데요. 저 찾아오셨어요? 아, 언니분이셨구나. 자매 둘이 많이 닮으셨어요. 언니라니요. 언니 아니에요. 여기는요, 49살 최수정 씨입니다. 저희 언니 아니고 엄마예요. 자매가 아니라 모녀 사이였다고요? 아,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이시군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몸매가 아니라 심각한 뱃살 부자였어요. 에이, 안 믿기는데요? 진짜인데? 보여드릴까요? 직접 예전 사진을 꺼내 보여주는데요. 아니 진짜 같은 분 맞습니까? 인상이 달라진 것 같은데. 대체 살이 얼마나 빠지신 거지? 무려 25kg을 감량하고 180도 변신한 수정 씨.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원래는 50대 초반에 딱 보기 좋은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야금야금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83kg까지 간 거예요. 배가 이게 너무 나와서 땅을 보면 발가락이 안 보일 정도였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 어느새 80kg을 넘어선 체중.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까지 생기기 시작한 건데요. 이렇게 체중이 증가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한 번에 밀려오더라고요. 혈압도 높아지고 또 지방간도 생기고요. 변화가 절실했던 시기. 그런데 돌이켜보면 문제는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아마 제가 먹는 걸로 풀었었나 봐요. 피자 먹을 때는 스파게티를 꼭 같이 먹어야 됐고요. 근데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찌고 또 혈당도 오를 수밖에 없었죠.